손흥민 협박 사건의 전말을 오늘 저희가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빠르게 전해 드렸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피해를 당했고 지난 7일, 이번 달 7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그 일당들도 어젯밤 경찰에 잡혔다라는 얘기도 확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수사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작년 6월이니까요. 그 사이에 사실 여러 가지 협박과 압박, 돈을 뜯어내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손흥민 선수 측으로서는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있거나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응해주거나 다른 식으로 설득하거나 이렇게 대처하기에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협박을 하거나 또 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가담한 또 A씨, 40대 A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가담 정도라든가 과정에서 또 돈을 요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는데 아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6월 달 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벌써 1년 가까이 된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1년 가까이 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고소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자막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협박한 그 여성에게 이미 3억 원도 전달이 됐다, 네. 뜯겼다 이런 표현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 이 여성과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협박이 있었고 또한 3억을 전달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조선일보 등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손 선수가 이 여성과 교제를 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하. 다만 갑자기 A 씨가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씨한테 보냈던 건데 이 과정에서 3억 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이게 협박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됐다는 것 자체가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인데, 다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3억을 받았기 때문에 공갈 혐의고 남성 같은 경우는 공갈 미수 혐의죠. 돈을 요구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갈 미수 혐의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성에게는 3억 원이 전달됐기 때문에 이건 공갈 혐의, 그리고 7천만 원을 요구한 남성에게는 돈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미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과거에 3억 원을 전달할 때는 일단 본인도 인정했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니까 이게 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됐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게 정확한 건가요? 그렇죠. 이런 유사 사건을 보면 네. 한 번 이런 방식으로 돈이 지급되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아하. 제3자가 관여되고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측으로서는 실제 연인 관계였을 것으로 보이는 그 분과는 3억 원 정도의 사실상 이렇게 되면 합의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사건이 정리되나 싶었는데, 추가적으로 40대 A씨와 이 여성분이 같이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돈 액수를 떠나서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다른 제3자가 개입되면 네. 그 여성 혼자 했을 때는 단순 공갈이지만 둘이 같이 하면 이게 이 공동 공갈이 돼서 처벌 범위도 커지거든요. 폭력행위 등 처벌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법은 그렇다 치고 이 둘이 관여해서 자꾸 돈을 요구하고 시작한 상황 자체가 이건 이제 그냥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갔구나. 네. 이런 판단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20대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알겠다. 그럼 3억 원으로 우리 정리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40대 남성이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 그리고 20대 여성과 이 40대 남성의 관계는 또 무엇인가? 왜 이 40대 남성은 손흥민 선수에게 7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 그 명분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여성이 일단 손흥민 씨와 교제를 하고 결별을 했다는 거죠. 그 후에 이 남성 B 씨를 만나게 됐는데 아무래도 교제를 하는 사이니까 과거 손흥민 선수와 교제를 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겠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B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추가적으로 7천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 빚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유명인들의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돈이 건네지면은 그거 자체가 또 다른 협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무언가 이게 나오면 안 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준 게 아니냐라고 대중적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게 됐다는 건데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B 씨는 동종 전과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요?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하나 좀 중요한 거는 이게 또 임신 부분이거든요. 네. 임신이 실제로 있었냐 부분인데 엄밀히 말해서 이건 본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걸 빌미로 돈을 받은 것이지 그거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쟁점이라 볼 수는 없지만 다만 이거 관련해서는 진술의 차이가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일단은 A 씨가 임신의 증거로 제시했던 이 사진 등이 허위일 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3억을 건네받은 뒤에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각서 내용이 어떤 게 포함이 됐는지 또한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 돈이 오가고 각서를 쓴다는 게 그다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런 각서가 쓰여지게 됐는지 이 부분 역시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각서를 작성한 부분도 이게 일반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증거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천만 원을 남성이 요구하잖아요. 근데 뭐 3억이면 3억이고 1억이면 1억이지 왜 7천만 원을 요구했을까?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변호사님?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텐데 네. 금액이 이례적으로 딱 7천 이렇게 특정된 그러니까요. 것은 네. 그 시기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그 수단으로서 이 손흥민 선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 손흥민 선수를 압박하면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국민들의 어떤 인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상당한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범죄 관련해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이고 또 그 여성이 이미 3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을 했다면 네. 훨씬 그 이상의 돈을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특정한 목적이 있었던 돈이 아니었나 싶고요. 막 이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성공했으면 추가적인 요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이런 내용이 공개될 걸 감수하면서도 경찰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3억 원을 처음 요구했던 여성 그리고 7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40대 남성까지 지금 이 두 사람을 모두 고소했고 손흥민 선수 측은 일단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 이 손흥민 선수가 그냥 보통 축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까지 한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벌써 A매치를 100경기 넘게 뛴 세계적인 스타이기 때문에 이 보도가 국내 언론 보도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영국 매체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BBC 같은 경우는 토트넘 주장임을 강조하면서 손흥민은 임신했다는 거짓 주장을 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상세하게 보도를 했고요. 네. 또한 가디언과 데일리 메일의 보도도 있었는데 가디언 같은 경우는 손흥민은 과거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라고 과거 발언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아울러 데일리 메일은 이 토트넘 상황을 전했는데 17년 만에 트로피를 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상황이 방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BBC, 영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리고 일본도 굉장히 이런 관련 내용들을 크게 보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수사가 이제 붙잡혔다, 체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어떤 결론들이 파파팍 이렇게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구속된 상태 수사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48시간 내에 체포영장. 예, 예.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확인되거나 보도된 거 말고 여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7천만 원 요구까지만이 사실 확인된 요구고 그게 손흥민 선수 측이 주장하는 피해의 전부라고 하면 뭐
하루 이틀 내에 이 수사는 뭐 정리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외에 추가적인 여죄나 밝히지 않은 내용들이 더 있다고 하면 또 더 확인해봐야 될 사안들이 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임신 시점도 지금 그 20대 여성 A 씨가 주장하는 것과 손흥민 선수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좀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도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